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25일. 오케이. 금요일입니다. 전자점검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읽고 있었네요. 오늘부터 예전처럼 30분 알람을 좀 맞춰보고 할게요. 요즘에 집중하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한 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어서 이게 30분 하고 쉬어주고 30분 하고 쉬어주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요즘 열심히 재밌게 읽고 있는 책 토니 로빈스의 돈의 법칙. 네, 오늘 중요한 부분이고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거리 대신 마라톤을 뛰어라. 항상 이게 문제예요. 운동, 인간관계도 처음에 도파민, 처음에 반짝하는 이 단거리보다 마라톤이 중요하고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단거리, 어떤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보겠다보다는 인생 평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이 중요하고 특히 투자도 중요하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라톤.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장거리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재테크 투자책이 자기계발서이고 자기계발서가 심리학책이고 심리학책이 철학책이고 철학책이 인간관계책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그 진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면의 투기꾼을 잠재우고 인내심 강한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쵸. 내면의 투기꾼을 잠재우는 거. 이 감정이 입술이면 안 되고,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 전략을 세웠다면 너무 많은 정보, 쓸데없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좋지 않고, 혼자서 고독하게 가야 된다. 그게 가장 감정 관리를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투자를 시작했죠. 시장에 들어갔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오케이, 저명한 가치 투자자. 오케이, Guy Spear. I never heard him before. Guy Spear. 오케이. 좋은 거죠. 뭔가 이렇게 처음 책을 읽어서 제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거?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전에 책을 읽으면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좀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가이스빌, 내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한 번도 이름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새로운 게 왔을 때 부담감, 그리고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걸 얻어가네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또 배고프네. 책만 읽으면 배고프고 배도 아프고 또 읽다 보면 또 좋아지겠죠. 항상 이 처음이 문제예요. 왜냐면 책을 읽다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그런 기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배가 아프다거나. 지금 딱 초기에 항상 이렇게 배가 고파요. 이때 이제 집중해서 잘 나가면 되는데 이걸 또 잡고 있으면 안 돼. 나 배고파 이러면서 말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읽다 보면 분명히 집중해서 또 몰입으로 들어가서 이 알람이 울리면서 나 더 읽고 싶은데 막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자, 몰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니 로빈스님처럼 유명하신 분도 본보기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가이스빌. 그는 워런 버핏의 장기
투자를 모범으로 삼았다. 오케이. 2008년에 가벼운 몇몇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65만 $100를 기부하게 됐다. 식사를 하시면서. 오케이. 그가 보기에 대다수 오늘 또 입이 조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보기에 대다수 투자자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얘기했던 거 똑같아. 너무 많은 정보 가지 말고 그냥 고독하게 혼자 가는 거.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잖아요. 여기 또 나왔어요. 카타르시스. 이미 행복해. 벌써 몰입으로 간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가장 큰 장애물은 월스트리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단기적인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주가를 너무 자주 체크하고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주식 전문가들의 쓸데없는 예측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가인은 말합니다. 매일같이 컴퓨터로 주가를 확인하거나 펀드 가격을 확인하는 건 뇌에 사탕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정이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나는 나의 인생을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네, 그거잖아요. 기분 좋다. 엔도핀에 강타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또 좀 기분 좋다 보니까 또 금방 또 흥분해가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네, 그게 중독적 행동이라는 걸 깨닫고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사탕을 멀리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저도 투자를 했지만 그 주식 차트를 안 봐요, 거의.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매일 확인한다?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내 감정이 널뛰게 하다 일일비한다? 그거는 이제 이미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포트폴리오를 1년에 딱 한 번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네, 맞죠? 이렇게. 경제 TV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으며 월스트리트 회사들이 내놓는 그 조사 따위에는 관심도 주지 말라. 맞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딱 해보면 완전히 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 이미 좀 아는 투자 전략의 책을 읽었고, 그 방대한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책을 선택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책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투자책을 선택할 때 최소 80세 이상이 넘은 세계적인 성공 투자자들이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40년, 50년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공을 이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한 번에 어떤 그 시장을 맞춰서 아니면 주가를 맞춰서 바짝 성공한 건 그건 성공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회사들이 내놓는 조사 결과 따위에는 관심도 주지 말고 그들의 의도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지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숙지하라고 말합니다. 자, 증권회사들이 시장 분석이나 관련 정보를 내놓는 주된 이유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자극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 수수료, 거래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사실 증권회사들이 이 거래 수수료로 거의 이윤을 낸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게 부추기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나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 이걸 알아가는 거, 이건 그냥 이제 투자 관련 부분이지만 인생을 통해서도 누가 자꾸 나의 방아쇠를 당기게 한다. 이 방아쇠가 트리거 포인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영상이든 어떤 책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자꾸 방아쇠, 그러니까 감정을 요동시키게 하는 사람들은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뭔가 처음에 제가 도파민을 되게 쉽게 좀 분비하는 선천적인 신체 특성이 있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뭔가 도파민이 확 터지는 그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둔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수련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처음도 마찬가지고 중간도 마찬가지고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그 관계는 저는 이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잔잔한 그렇지만 묵직하고 신뢰 있고 진중하고 이런 쪽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저 밖에 있는 누군가가 돈을 벌 테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부추기는 정보는 전부 차단해야 한다. 맞아요. 배고파. 대신에 가인은 워런 버핏이나 존 버그처럼 예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이 있다. 꾸준한 성과를 올리는 투자자들의 비법을 연구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 다이어트를 만들라고 권합니다. 장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쉽도록 해주는 생각들로 채우는 겁니다. 행동하기 쉽도록 해주는 생각들로 채우는 것이다. 인생의 진리랑 똑같죠? 장기적으로 사고하는 것. 인간관계도 장기적으로 사고하고 네. 운동도 장기적으로 사고하는 것. 장기적으로 조금씩 매일 이게 중요하다. 실수 5.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문 밖에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왜 집에만 머물러 있는가? 근데 지금은 세태가 바뀌어서 집안에 머물러 있어도 너무나 많은 넓은 세상을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사실 인터넷에 네 물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약간 과거의 네 가치관인 것 같아요. 자, 문 밖에 넓은 세상이 펼쳐지는데 왜 집에만 머물러 있는가? 인간은 안전지대에 머무르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 낯선 곳에 멀리 돌아다니기보다는 가까운 식료품점과 주유소, 커피숍에 더 자주 들립니다. 아닌데 이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항상 새로운 걸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당신이 미국인이라면 푸아그라나 푸틴, 달팽이 요리보단 치즈버거, 그 다음에 감자튀김 더 좋아할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가장 익숙한 것을 신뢰하고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한 자국 편향, 홈 바이어스, 익숙한 거에 신뢰하고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자국 시장에 편승적으로 투자하는 심리적 평형을 일컫는데 때로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이나 관련 산업 분야에만 취직하는 경향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한다?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우리는 원시인 조상들에게 이런 편향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익숙한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투자야말로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오케이. 예시고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도상국 그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인덱스 펀드에 하나 넣으면은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요즘엔 사실 해결되니까 행동하기 쉽도록 해주는 생각들 투자적으로 보면은 분산 투자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인덱스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P 500
자국으로 놓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같은 국제적인 이제 개발도상국 그 국가에 혹은 그런 회사 그 인덱스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실제로 해외 주식을 탐나지 않게 평가하는 것은 미국 투자자들뿐만 아닙니다. 행동 경제학의 선두자인 리처드 텔러. 오케이. 그래서 스웨덴 투자자들의 48%가 자산을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거의 투자를 한국 기업에 많이 하죠. 삼성전자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미국 우량 주식에 또 많이 하기도 하고. 해결책 지평을 넓혀라.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죠, 폭넓은 분산 투자입니다. 다양한 자산군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여러 국가에 걸쳐 자산을 배분하십시오. 자산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배분할지 재무상담사와 상담하십시오. 먼저 자국 주식과 해외 주식의 투자 비율을 결정하고 나면 투자 성공 체크리스트에 그 숫자를 적어놓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국과 해외 포트폴리오, 이걸 이제 개인 주식으로 하지 말고 인덱스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분산 투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속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쁜 경험은 잊지 못하고 작은 손실에도 벌받는다. 두려움. 내는 혼란에 당신이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듣지 마십시오. 인간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강도가 더 세니까요. 부정평형이라는 것이 있다. 오케이. 자, 속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고의 투자자들은 약세상과 조정장을 반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두려움을 반겨라. 이거 지금 위기가 왔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헐값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오런 버핏은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 욕심을 부리라 라고 말했고, 존 템플턴 경은 비관주의가 정점에 달했을 때 거대한 불을 쐈다. 그때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아차리는가. 이 시점에서 나는 당신이 이성적으로 주가 하락이 장기적인 부를 구축할 최적의 기회이며 따라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 편향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그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 이유는 뭐냐고요? 왜냐면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면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경험을 폭격하듯 쏟아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걸 감정을 이기고 내가 전략을 세운 그 투자 전략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을 실천하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 그게 결국은 성공하는 건데 충분히 전략이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사실 투자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이다. 철학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 같은 경우도 다 알잖아요. 식단 관리하고 매일 헬스장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막상 가려고 하면 뭔가 일이 생기고 힘들고 못 가겠고, 그래서 그냥 모두가 아는 걸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때 그 감정 관리.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런 고통을 해피하기 위해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비이성적이 뭐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공부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팔아 현금과 교환합니다.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헐값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바로 그 시기의 말입니다. 겁이 나니까요. 더 떨어질까봐 빨리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기재들이 이건 어디에나 나오는 말인데 왜 이걸 하지 못하느냐. 실제로 행동하는 게 나의 감정을 이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이 통제력을 갖는 거, 내 감정의 통제력을 갖고 나의 선택의 통제력을 갖는 거. 선택의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투자의 기재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막스를 예를 들어볼게요. 2008년에 마지막 15주, 즉 금융시장이 하염없이 무너지던 그 시기에 그가 경영하던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매주 부실 채권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고 하던 그때 그들은 15주 연속 매주 5억 달러의 부실 채권을 투자한 것입니다. 하워드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점이었죠. 하워드와 그의 팀은 조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거머쥐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움에 잠식됐다면 결코 그런 결과를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딱 큰 그림.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시간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이 좋은데, 큰 그림을 보는 게 좋은데 이게 왜 어렵냐면 그냥 이렇게 들으면 정말 쉽잖아요. 이때 딱 왔을 때 정말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때 사면 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25주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3개월, 4개월 가는 거잖아요. 이 3개월, 4개월이 되게 짧게 느껴지지만 그때 매일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엄청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데 결국은 이걸 해내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해결책 항상 준비를 갖추십시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준비에 실패하는 것이 오케이. 준비에 너무 좋은데요? 이거를 한번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인생에 빗대어서 한번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건 배가 고픈 건가 봐요. 마음 다스리기 나왔다. 여기까지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무엇보다 자신의 평행석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아는 것, 그리고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스스로 부정평양과 손실, 회피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런 심적 경향에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존재 자체를 인지해야 변화도 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시기에도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장에서 말한 것처럼 피터 멀록은 고객들이 금융위기를 떨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려운 고객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고객들이 약세장의 위협에 좌절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여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들이 충격받거나 겁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터는 고객들에게 지금 그들이 보유한 자산이 지난번 약세장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들은 피터가 시장의 혼란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예컨대 채권 같은 보수적 자산을 팔고 더 많은 주식을 헐값에
헐값에 매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절차를 일러주었습니다. 고객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불안감도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시장 혼란과 그로 인해 야기될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이게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거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최선의 대비책은 바로 올바른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과 그것도 있어야죠. 분산 투자. 어제서 하필 해당 자산군을 보유하고 있는지 문자로 적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자산군 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때로는 심지어 몇 년간의 실적 형편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집중한 나머지 원하는 투자 실력이 나오지 않으면 신념을 잃는데 힘든 시기가 닥칠 때마다 적어둔 쪽지를 읽으며 왜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당신의 목표 달성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항상 되새기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공부 그리고 확실한 나의 투자 전략. 이건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요. 네, 근데 횡단보도가 앞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눈을 감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눈을 감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걷기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인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공부가 되어 있고 확실한 투자 전략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전에 철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눈을 뜨고 걷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 감정적 동요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단순한 행동만으로 투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열기를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니즈가 바뀌지 않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당신의 목표와 일치한다면 투자 자산이 가치를 입증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인내심 그리고 꾸준함, 더불어 힘들 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두려움을 덜 수 있도록 조언하는 재무상담사의 존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좋은 재무상담사라면 당신이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세웠던 기존의 전략을 계속 실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것은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는 혼자서도 가능하겠지만 옆에 경험 많은 부조종사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심지어 워런 버핏에게도 파트너가 있다. 저에게도 파트너가 있어요.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트너, 누군가가 내가 이걸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거. 저도 있거든요. 깊이 나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마음 다스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음 다스리기. 파괴적인 심리적 패턴에 대해서 알았으니 앞으로는 자기 자신을 더 잘 경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알다시피 인간은 때때로 실수를 하거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언급한 모든 심리 편향은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행동을 조금만 개선해도 어마어마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 이 투자 자체도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네.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0분 올렸고요. 한번 쉬어야 돼요. 요즘에 좀 피로가 쌓여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투자랑 아주 사소한 차이로도 승패가 갈리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수익이 연 2, 3%만 증가해도 수십 년간 쌓이면 복리의 힘 덕분에 최종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이 장에서 제시한 체계적 해결책을 장기간에 걸쳐 실천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저지르는 값비싼 실수를 피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확실히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란 아주 사소한 차이라도 승패가 갈리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2, 3%만 증가해도 수십 년간 쌓이면 그쵸. 복리의 힘이 덕분에 최종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그래서 해결책을 장기간에 걸쳐 실천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값비싼 실수를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단순한 규칙과 절차들은 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덜 거래하고 투자 수수료 거래 비용을 낮추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여기. 장기적 투자 덜 거래하고 투자 수수료 거래 비용을 낮추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활용해 위험을 줄이고 약세장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항상 단순해요. 최고의 전략은 항상 단순하다. 이 단순함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 운동을 할 때도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실력이 쌓이면 운동 루틴이 단순해지고 짧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완벽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완벽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reasonable investor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완벽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너무 좋네요. 이 표현이. 이렇게 평생에 걸쳐 만든 차이는 최종적으로 수백만 달러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뭐냐면 제가 루틴을 매일 하잖아요. 책을 읽고 글로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음성으로도 남기면서 말을 잘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게 완벽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될 수는 없다. 평생을 계속해서 이 성장을 하려고 훈련을 하겠지만 완벽하지는 않고 어제보다 나은 나. 항상 목표는 그거잖아요. 어제보다 나은 나. 그래서 지금보다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배가 너무 고프다 보니까 목에 힘이 없어요. 이제 한 문단 남았기 때문에 이 문단 정리하고 뭘 좀 먹어야 되겠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마침내 투자 심리의 메커니즘을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배운 지식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정보이며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투자자들은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책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이 정보가. 당신과 가족에게 완전한 재정적 자유를 완전은 없는데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장을 펼치고 오래가는 진정한 부를 창출할 방법을 알아봅시다. 진정한 부는 중요한 부분이라 먼저 다 읽었고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독서노트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배가 고픈데도 에리님 독서노트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